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승훈 소장과 함께 주간 부동산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떤 기사가 떴는지 기사를 보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약자가 9만 명 대 0명. 지방도 양극화 골 깊어졌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어떤 거는 9만 명이나 몰리는 그런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정말로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던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보은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8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이 하나도 안 돼서 0대1, 경쟁률이 전혀 없었던 거고, 목포라든가 인천 남동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이 3명, 11명, 광주 동구도 8명, 요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0.1이나 0.2 내지는 정말로 하나도 없는 정도로 하위 단지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 부산 연제구라든가 요즘에 부산이 참 굉장히 좀 많이 경쟁률이 센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38대1이라든가 152대1이라든가 112대1, 80대1, 70대1 정도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차를 좀 둔 것도 아니고 같은 시기 내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만큼 양극화의 골도 좀 깊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 수도권, 서울,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호황이기 때문에 상승 패턴을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좀 갈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분양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분양시장 내에서도 지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상당히 편차가 드러나는 모습이고, 이런 것이 대단지냐 아니면 브랜드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입지죠. 지역별로 편차가 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로 인해서 분양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새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는 것들은 주변의 기존 아파트까지 영향을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것도 거래되다가도 새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으면, 분양시장이 좋지 않으면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분양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판도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슈인데요. 이 무인도 경매 인기몰이랍니다. 그래서 작은 섬 하나가 1억 정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섬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인도 같은 게 2,4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전에는 이제 개발이 사실 거의 불가능했었던 대부분의 절대 보전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개발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개발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선착장도 지을 수 있고, 내 개인 소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렇게 경매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섬을 매매하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거래를 했었던 상품이었는데, 그건 굉장히 특수 물건이었는데 지금 많이 일반화가 되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개인의 용도에 의해서, 개인의 만족으로 해서 쓸만한 그런 땅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육지하고 많이 멀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섬 중에 한 6%를 제외한 94% 정도는 대부분 다 허가만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 한 2,200여 개 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섬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한 1,200에서 1,300개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이미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섬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일반화됐다고 하고 많이 이제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해도 사실상 금액 자체가 이제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아파트처럼 실생활에 우리 밀접하게 연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층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얕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나중에 어떤 차익을 노리고 재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깊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황금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화됐다고 해도 그런 투자 목적에서는 좀 신중하게 기하실 필요가 있겠다. 다만 내 개인적인 어떤 그 목적에서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개발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이슈죠. 총선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이 총선 이후에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나오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라고 나왔는데요. 전세 가격이 강남 11개구가 4억 6천, 강북은 3억 2천, 전체적으로도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예,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서울이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평균 가격이 4억이 넘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전세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게 더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 전에 한 2009년서부터 2013년, 14년 거의 한 6, 7년간 서울 도심권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많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집을 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전세 수요로 몰렸기 때문에 그 전에 50%였던 전세 어떤 비율이 지금 거의 한 80% 육박하는 수준까지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세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매가도 추가적으로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요즘엔 갭 투자라고 해서 작은 금액의 차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도 보통 이렇게 매매가가 많이 이제 그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한 소액으로 1억 미만 또 다세대 같은 것들은 2천, 3천만 원도 투자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져서 상당히 거래량이 활발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총선 이후에 가격의 어떤 그 개발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게 쏟아지진 않기 때문에 올라갈지 안 오를지는 전체적인 판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고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충격을 흡수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 바로 가격이 상승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반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택시장이 햇볕 든다. 요거는 이제 분양시장을 보고 전체적인 온기가 매매시장으로 퍼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양시장은 굉장히 열기를 띠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 따라 편차는 나누겠습니다만 상당히 분양 물량에 대한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수요자층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이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시장 쪽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으로도 온기가 묻혀지게 되면 주택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 4월달 정도가 되는데 이 4월이 아무래도 실제 움직이는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청약시장에서는 작년처럼 어떤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실수요자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직도 집을 살려는 수요들이 많겠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많은 그 수요자가 있다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그 당첨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땐 주택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진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상가 공급량 뚝 3년 내 최저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상가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를 맞이해서 굉장히 참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사실상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가격도 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률을 7%, 8% 맞춰주지 않고 4%, 5%만 맞춰주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월세는 한정된 상태에서 수익률을 낮춰도 되니까 결국은 매매가를 높여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좀 가격이 좀 비쌌는데 어쨌든 1분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가 공급량이 좀 떨어졌다. 물론 전통적으로 1분기가 상가의 어떤 거래량이 많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그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아직 여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현황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예의주시하고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 구입하실 분들은 상가나 오피스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적정한지 이 부분을 판단해보고 최종적인 구입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